평화롭고 고즈넉한 시골 마을. 그 한켠에 단아한 한옥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색색깔 조각보가 푸른 가을 하늘과 어우러진 풍경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인데요. 조용하고 정갈한 이곳 규방으로 들어서면 한 명의 장인이 한평생 이루어온 놀라운 작품 세계가 펼쳐집니다. 사라져가고 있던 전통공예에 새 숨을 불어넣은 이. 바로 안동규방 김연호 대표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무삼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새롭게 오늘을 살게 한 김연호 대표. 그의 바지런한 손끝에서 오늘도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진한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규방이 시끌시끌합니다. 어이구, 흐물흐물하다.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고학했다, 실이. 아이고, 잘 됐네. 왜 끓는 물에 갖다 넣는? 밤새 띄운 삶이 잘 나왔습니다. 같이 넣어야지. 같이 넣자. 색깔이 같이 나오게. 절절 끓는 온돌에서 하룻밤 푹 띄운 삶은 다시 펄펄 끓인 잿물에 넣어 푹 삶아야 하는데요. 손으로 하면 손 너무 뜨겁다. 이 과정을 통해 무삼은 더 튼튼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삼의 열기가 빠지기 전에 서둘러 도착한 이곳은 집 앞에 있는 낙동강. 이제 차가운 물에 겉껍질을 훑어내며 씻어낼 차례입니다. 오늘 작업할 양은 두루마기 한 벌에 바지 한 벌 겨우 만들 수 있는 한 필 분량. 그런데도 이렇게 3명이 달라붙어 꼼짝없이 일해야 합니다. 차가운 강물에 들어가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삼타래를 쓸어내려야 하는 고된 작업. 다행히 오늘 삶은 잘 띄워져 껍질이 수월하게 벗겨지는 편입니다. 한 그릇에다가도 물에 한번 물기를 따라 쓱 한번 하면 또 얘가 가지런해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풀 때 이 거꾸로 들어보면 얘 콜 풀리는 거야. 안 그러면 저끼리 막 헝클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선시대 공중의 공주나 사대부집 교수들이 입었던 예복 노건삼. 사실 옛날엔 무삼으로 이렇게 귀한 옷을 만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삼은 천하고 하찮은 재료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연호 대표는 그 오랜 편견을 깨고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안동포는 대마의 껍질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생냉이, 익냉이, 무삼으로 나뉘는데요. 올이 곱고 부드러워 임금님 진상품으로 바쳐졌던 생냉이와는 달리 올이 굵고 뻣뻣한 무삼은 주로 하층민들의 노동복으로 쓰여왔습니다. 제조 공정 또한 생냉이보다 몇 배나 번거롭고 힘들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점차 사라져 왔는데요. 생냉이는 대마 껍질을 벗겨서 삼톱으로 대마 표피 겉껍질을 벗겨냅니다. 겉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뭐 10세, 15세 아주 세수가 올라갈수록 배바닥이 아주 고운 거거든요.
뭐 곱게 째서 삶으면 돼요, 생으로. 그래서 생냉이에요. 근데 무삼은 굵게 삶아서 몰래를 돌리는 것도 생냉이에 없던 과정이고, 몰래를 돌려서 여기 올려서 타래를 만들어서 삶고 띄우고. 한 필의 안동포가 탄생하려면 사람의 손길을 무려 100번 이상 거쳐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무삼은 그런 안동포보다 두세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껍질을 벗긴 대마를 말리고 삶고 타래를 만들고 잿물에 익혀 하루 동안 띄운 타래를 다시 겉껍질을 훑어가며 씻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공정이 무려 16단계, 꼬박 2달 가까이 걸리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이 생냉이를 해서 뭐 일하는 사람들 옷을 입히면 이게 뭐 노동을 하다 보면 땀을 흘리고 하면 무릎 같은 것도 금방 떨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지혜를 이제 발휘한 거죠. 요걸 삶아서 띄워서 해주면 일복으로 노동복으로 입혔는데 일주일도 안 가고 다 떨어지면 또 이걸 삶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힘은 들어도 이 어떤 실용성과 기능성이 있는 걸 만들어낸 거죠. 우리 선조 할머니들이.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작업들. 무삼을 만드는 공정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한 번 작업을 시작하면 하루 온종일 엉덩이 한 번 붙일 새가 없습니다. 워낙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아찔한 사건도 여러 번 있었다는데요. CCTV를 돌려보니까 그 전날 밤 11시부터 이 불길이 막 활활 막 이런 데 막 돌아다니더라고. 이게 여기에 염제가 타서 불이 붙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 나무가 송진이 다 녹아내리고 이 방충망이 다 녹아버렸어요. 근데 집에 불이 안 붙었는 거는 뭐 진짜 조상이 도운 것 같아. 아찔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태우지 말라고 이래놨는데 이거 봐요. 소치 이렇게 막 고철 덩어리처럼 이렇게 되도록 태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이 안 났는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손재주가 좋았던 김연호 대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쉽지 않았던 80년대. 손뜨개 강사로 활동하면서도 늘 배움에 대한 갈증을 느꼈던 김 대표는 어느 날 운명처럼 우리네 전통 복식을 만나 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린 자식들 키우고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 수발드느라 잠잘 시간도 모자랐던 그 시절. 그런데 신기하죠? 세상살이의 온갖 풍파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순간만은 거짓말처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열을 꺾어주고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꺾어주면 일이 쉽거든요. 다리미 옛날에 인두가지고 이런 걸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꺾어주고 미완성인데 이 정도로 이것도 이렇게 해놓으니 색깔 괜찮아. 여기는 소목, 황련, 감염색 하고 난 다음에 쪽을 발효시킨 물을 살짝 부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기법은 천연염색이라도 이제 무늬가 나고 하니까 약간 가을 분위기다, 그죠? 남루한 일상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선. 어쩌면 그런 남다른 눈이 있었기에 억세고 투박한 무삼에서 남들은 보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김연호 대표의 손끝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무삼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보자기 내 귀를 이렇게 내 모서리를 들어서 요 바느질을 해요. 내 면을 올려들어서 바느질을 하면 요런 보자기 형태의 모빌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뭔가 무게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요 속에다가 또 이제 추 같은 걸 넣어요. 그러면 추만 넣으면 얘가 작은 바람에도 얘가 움직이거든요. 줄 맨 위에 이제 돌 수 있는 빈도레를 달아요. 실내 장식으로
두면 너무 예쁘고 좋겠고 또 아기들 모빌로도 눈이 피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전통공예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을까? 김연호 대표의 오랜 고민인데요. 그렇다 보니 그의 작품엔 늘 전통과 현재가 공존합니다. 맨 처음에 조각보를 할 때는 조각 자투리를 이용해서 나름 이렇게 잘 어울리게 면 구성을 해서 해봤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한국적인 뭔가를 생각을 하고 이제 한글 자모음을 조각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가구를 만드는데 무삼을 한번 고급품으로 활용해 보자 이래가지고 패브릭 침대도 만들고 그 무삼으로 이제 소파도 만들고 또 그래 해보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뭐 공예적인 요소를 여러 분야를 다 동원해서 또 이제 큰 작품을 만듭니다. 이거 쪽 염색한 거 널어야 돼. 투박한 무삼이 색색깔 고운 빛으로 황골탈퇴하는 시간. 햇볕과 바람과 함께 협업하는 작업입니다. 천 하나가 웬만한 이불보다도 더 크다 보니 혼자선 너는 것도 중노동. 이럴 때마다 남편이 천군만마가 되어줍니다. 눈물이 땀이 눈으로 막 들어가네. 여기 감염색하고 쪽염색하고 하고 난 다음에 여기 황년이라고 한약재가 있어요. 노란색 색소가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무삼 제작만큼이나 천연 염색도 중노동. 자연에서 염색 재료를 채집하고 그것으로 염료를 만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품이 듭니다. 이걸 같이 좀 놀자. 염료를 만들고 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이 지난한 과정을 마음에 드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수차례 반복합니다. 쪽염색을 약간 진하게 그라데이션식으로 하고 저 뭐 멀리 푸른 바다 뭐 이런데 이제 태양이 뜨는 그런 거고 이거는 미리 감염색을 하고 쪽을 하고 이제 또 빨간 소목 염색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는 요거 다 무삼이에요. 안동포 종류 중에 한 가지인데 투박하고 오리 굵고 이런 거거든요. 요거는 달 작업인데 이제 무삼에다가 감염색, 쪽염색하고 황연으로 이렇게 염색을 한 거예요. 정성과 시간이 쌓이고 쌓여 떠오른 아름다운 해와 달. 그저 보는 사람은 모르겠죠. 하지만 이 작품이 빛을 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남편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아내의 작업을 돕는 남편. 김연호 대표에게 남편은 든든한 응원군이자 지원군인 셈입니다. 집사람이 하면 뭐 전시하고 이제 작품 활동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때부터 그 전시에 필요한 어떤 자재나 이런 부분은 집사람 일을 갖다가 혼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일이래요. 뭐 작품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이제 관여하게 되고. 아니 저걸 어느 방향이야? 이게 왜지? 이쪽을 위로 할까? 얘 다림이 좌극이네. 저기다 가부터 그래. 아닌데 이렇게 버리는 거. 그래 되는가 봐. 예. 그러면 그러면 이쪽서부터 가자 이렇게. 어디서? 왜 그러면 시작을 저쪽서부터 해놔 이렇게 되네. 저 올라가 줘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그거서. 작품 액자를 만드는 일부터 작품 설치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온 남편. 아내의 작품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보는 이 또한 남편이다 보니 남편은 아내의 작품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난 40년 세월 동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온 김연호 대표. 하지만 혼자였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오늘은 멀리 서울에서 무형문화재 김시인 자수장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네 전통 자수의 외길을 걷고 있는 김시인 자수장. 한 전시회에서 우연히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의 인품과 작품에 반해 20년째 남다른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무삼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옛날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입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리고 없어진 건데 보니까 무삼을 가지고 이렇게 굉장한 작품을 만들었더라고. 무삼은 정말 이 김연호 선생이 아니면 아무 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또 자연염색까지 정말 놀라운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선택했지만 사실 전통공예의 외길을 걸어간다는 건 고달프고 외롭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동료는 그 자체가 인생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요새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 모르는 걸 갖다 이렇게 자기가 개발을 해가지고 옛날 것을 없어지는 이 문화를 갖다가 새로 재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던 걸 갖다 일일이 이렇게 힘든 작업을 했다는 거는 정말 되게 굉장한 거더라고요. 또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게 또 수도 힘든다고 그러지만 수보다 더 힘든 것 같은 내 생각. 선생님 요거 매미자락이라 그래줘 서울 사람도. 요거 매미자락이라고 요렇게 요즘에 코트 같은 것도 요렇게 뭐가 이렇게 더 달린 거는요 도포 디자인이에요. 요렇게 있어요. 여기는 사실 여기는 뚫려 있고 여기는 여기 하고 깃하고 붙어 있고 쌍노랑. 예, 무관들. 문관은 쌍학이고요. 무관들은 쌍하고 약간 용맹스럽고 활동적이고 이제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전시를 했어요. 자수가 무삼을 만나 맞춤한 제자리를 찾고 무삼 또한 자수를 만나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납니다. 그게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애들한테 대물림하고 서로에게 빛나는 영감으로 두 사람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무삼의 매력에 푹 빠져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해온 김연호 대표. 무삼의 매력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 전시회도 꾸준히 열어왔습니다. 이제껏 개최한 전시만 무려 50여 차례. 그저 사라져가던 옛것으로 치부되던 무삼을 다양한 작품으로 선보이면서 그 가능성을 입증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열린 무삼 신분 상승하다전은 무삼이 지닌 가치를 재조명해 무삼의 입지를 완전히 뒤바꾸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튼튼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우아한 매력. 무삼의 아름다움은 해외에서도 통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 전시에서 한국 전통을 대표하는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극찬을 받았는데요. 우리네 내밀한 규방 속 예술이 드넓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천연 염색 수업이 다시 열렸습니다. 근데 홍화꽃에는 붉은 색소와 노란 색소 두 가지가 꽃 속에 있어요. 색소가 다 뺀 다음에 거기다가 오미자산 반, 그 구연산, 홍화꽃을 이렇게 보면요, 약간 노르스름하게 빨개요.
주황색이 좀 띄거든요. 주황빛을. 그 노란색 소는 수용성이에요. 물에 녹아요. 그래서 요 핑크나 빨간 염색을 하려면 이 노랑물을 다 빼야 돼요. 수용성이니까 물에. 그 저거 한 2주일을 제가 뺐거든요. 지금 여기 봉투에 넣어서. 그 요렇게 망에 넣어서요. 노란물을 다 빼야 돼요. 이게 지금 노랗죠? 천연 염색 중에서도 가장 색내기가 까다롭다는 붉은색. 2주일에 걸쳐 노란 빛을 뺀 홍합꽃에 잿물을 넣어 다시 색소를 빼고 거기에 오미자산을 더하면 염색이 가능한 붉은색이 나온다는데요. 꽃물이 올라오죠. 마법처럼 떠오른 붉은색에 탄성이 절로 납니다. 돌을 살살 요렇게 거품을 살살 달래면요 맑은 붉은 물이 생기거든요. 이 모든 과정은 지난 40년 동안 김현우 대표가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독학으로 알아낸 비법들. 사시사철 재료를 채집할 적당한 시기, 색소를 우려내는 방법과 시간, 무엇 하나 거저 알게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김 대표의 집념에 혀를 내두릅니다. 김연호 관장님이 염색하는 거는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한 번도 안 생겼어요. 관장님이 하는 게 너무 힘든 작업이 많아서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염색은 그냥 염색된 거 입는 걸로 만족을 했지 제가 염색을 한다는 생각은 상상을 못했어요. 완벽이에요, 완벽. 네. 흔히 이렇게 염색을 처음 시작하면 한 번 하면서 이게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염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관장님이 염색한 걸 이렇게 보면 이 천연 염색에서 이런 색이 나올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보면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색을 얻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2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낸 고운 스카프. 예 맞아요. 그것도 그대로 예뻐. 이 예쁜 걸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니 학생들 모두 뿌듯한 마음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나만의 스카프. 어렵게만 느껴졌던 천연 염색이 조금은 친근하게 여겨집니다. 그 모습에 남다른 보람을 느끼는 김현우 대표. 우리 전통공예를 알리고 가르치는 일이 또 다른 낙입니다. 예뻐요. 요즘 김현우 대표는 짬날 때마다 무삼을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물레로 삼시를 꼬고 한 가닥 한 가닥 짧은 삼을 일일이 이어붙여 삼시를 만듭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힘든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집이나 완성된 무삼은 가장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어른들이 뭐 혼입을 하나면 시원한 여름을 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식들 준다고 뭐 단지 속에 원 밑에 농 밑에 이렇게 이제 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다 이제 사다가 이렇게 뭐 작품이나 상품을 만들면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 이제 농 밑에 있고 이런 걸 다 사고 나니까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다시 짜자. 그래가지고 이제 직조 양성 과정을 하죠. 양성 과정을 하면서 또 상품 교육도 겸해서 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고령화되고 찾는 이도 점차 사라지면서 그야말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무삼.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안동시와 함께 무삼 직조 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밌게 했어요 그때는. 관장님은 조금 힘드셨지만은 우리 수강생들은 참 재밌게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발판이 돼 갖고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지금.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교육 기간이 총 8개월.
교육생들은 안동포와 무삼 제작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거쳐간 이들만 총 300여 명. 그 가운데 기능 보유자와 전승자까지 배출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무삼을 현대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대중화하기 위해 바느질, 천연염색, 자수 등 다양한 전통공예 수업도 병행하고 있는 김현호 대표. 이처럼 다른 공예가 접목되자 무삼의 가치는 한층 더 올라가고 활용성은 무한히 확장됐습니다. 여기 있는 이 필들은 생쪽이 염색인데 쪽잎을 따서 얼음을 넣어서 갈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청색. 근데 저는 한복하는데 이런 색이 좋아서 이렇게 했어요. 아, 여기 서랍에는 노란색은 양파, 황련, 황벽 같은 걸로 염색을 했고요. 이런 진한 색도 한 가지 염색으로 반복해서 진하게 나왔고, 그 복합 염색을 하면 올리브 그린에서부터 진한 카키색까지 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무늬들은 감 염색을 한 후에 노란 염제 쪽 이렇게 해서 색을 낸 겁니다. 특히 김현호 대표의 뛰어난 염색 기술은 무삼이라는 소재를 만나 그야말로 활짝 꽃 피었습니다. 주말 아침,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여기로 오십니다. 서울 사는 아들네와 사돈네입니다. 할머니 댁에 간다고 꼭두 새벽부터 출발한 손자들은 아직도 비몽사몽인 눈치. 그나저나 평소라면 버선발로 뛰어나오던 할머니가 왜 안 보이는 걸까요? 준우야. 할머니 머리 감았어. 까맣으면 어때요? 금쪽 같은 손자의 귀한 사돈 댁까지 오신 날, 김현호 대표가 한껏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나물을 쓱쓱 비벼 맛있게 먹는 손자들. 멀리 살아도 자주 드나들다 보니 할머니 손맛에 익숙합니다. 윤우는 욕심만 내고 빨리 먹진 않나? 두런두런 정담이 오고 가는 가운데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의 작품으로 장난을 치는 아이들. 늘 조용하던 집안에 아이들이 온 것만으로도 생기가 돕니다. 한평생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 또한 놓치지 않았던 김현호 대표. 그런 시어머니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정말 온몸에 땀이 막 흠뻑 젖을 정도로 일이 고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가 스스로 정해놓은 것까지 완벽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어머니가 뭐 인사동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시를 하시고 할 때 가서 보면 저 혼자 가슴이 이제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피와 땀 같은 그런 작품들이 존재이기 때문에. 야들아 요새 내가 이랬어. 요새 며느리들은 내 친구 실자를 그렇게 다 싫어한다대 이랬어. 그러니까 더불어 잘 지내면 더 좋은 점이 많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이러더라고. 나 맨날 그래 말해. 둘이 너무 사랑해서.
풋바닥 침대에 할아버지가 물린 머리 이거 같은데? 이 노란 줄은 얘 아니야? 말벌? 얘 아니야? 얘가 또 들어왔었어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는 볼거리, 흥미거리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할머니 일하다 여기를 너무 태웠어. 좀 너무 이게 여기가 딱 좋은데? 딱 좋아. 손자들이 왔다고 일손을 쉴 순 없습니다. 햇볕 들어올 때 암막 커튼처럼 이렇게 치면 캄캄한데 빛이 돌아가 여기 이제 뭐 약간 달 같은 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준우야. 어때 할머니 생각 어때? 해도 되고 그래. 좋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커튼도 되고. 할머니의 작품에 거침없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손자들. 그도 그럴 것이 날 때부터 할머니의 작품을 접하며 자랐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알 길이 없는 전통공예의 멋을 생활 속에서 절로 배운 것입니다. 재생해서 만든 재생 섬유 디스코. 아 그래서가지고 막 짚고 막. 때 아닌 패션쇼 준비가 한창입니다. 손자 셋 모두 할머니 작품을 쫙 빼입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봅시다. 우리 도령님들. 머리 만질 필요가 없었네. 무스 바르고 오면 더 귀찮을 뻔했네. 그렇지. 이거 복권이라고 해, 복권. 1년에 한 번씩 손자들에게 한복을 지어주는 김현우 대표. 때는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닌 건 아닌데 아이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아이고 예뻐라. 얘들은 뭐 양쪽 어른들한테 사랑을 듬뿍 받죠 뭐. 그게 좋아요. 어? 알았어요. 아이고 신발이고 뭐 훅 달아났네. 자 이렇게 돌아봐요. 신발이 좀 작다. 아 작아? 너 엄마가 202라는 데는 205 샀는데. 꽉 꼈네. 깎여? 언제 이렇게 컸을까? 한 달 만에 또 성큼 자란 아이들. 쭉 멀리 서서 그러니까 옳지 거리 좀 더. 준우야 건우야 하면서 딱.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는 김현우 대표. 전시실에 정물처럼 걸려있던 작품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패션쇼가 끝나고 가족 모두 텃밭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고구마 캐기. 저를 땡긴데 확 땡겨봐. 요래 흔들어서 땡겨. 또 몰려. 그렇지. 잘했어. 도시 손자들에겐 이처럼 재미난 놀이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어.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준우 잡아. 양아지 이거 가지고. 시큰둥해서 하나, 둘, 으쌰. 땡겨. 그렇지. 잘했어. 자, 또 이거 놓고. 한편 땅콩 수확이 한창인 사돈네. 사돈지가는 어렵다는 말도 이 집은 예외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사돈집에 이렇게 잘 찾아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오시면 좀 어떠세요? 꼭 뭐 우리 꼭 본가에 오는 것처럼 편하고 좋네요. 좋아요. 워낙에 반갑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자주 오게 되네요. 저희 그 사돈 김현우 선생님 작품 좀 보셨나요 혹시? 자주 보죠. 전시회 때도 가끔 가기도 하고. 보면은 좀 어떠세요? 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 고유 문화를 이렇게 계승하신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작품도 또 훌륭하고. 직장 다니느라 정신없이 바쁘면서도 아들은 짬만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내려옵니다. 책으로만 공부해선 배울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엔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할때 네가 볼래? 네가 찍으려고. 고마워. 우와. 아우 잘한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도 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종종 효도 관광 같은 걸 가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그 가족 안에서도 먼 식구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보면서 가족의 의미나 이런 것들도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다정하게 어울리는 가족의 풍경. 이런 순간들도 김현우 대표가 추구하는 전통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엄마요. 엄마는 아마 지금도 그러실 텐데 저보다 한 번도 늦게 일어나시는 걸 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먼저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 엄마의 뭐 지독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어머니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그런 작품 활동과 결과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김현우 대표. 손자들을 생각하며 색색깔 모비를 만들 참.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 어떤 번잡한 마음도 이렇게 바느질을 하노라면 스르륵 사라지고 무념무상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에게 바느질은 위로이자 기쁨이자 인생 그 자체가 됐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한 조각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백 년 전 전통공예가 박물관이 아닌 우리네 일상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쉴 수 있을까? 그 옛날 아름다움은 계승화돼 새로운 쓰임을 재창조하려는 무수한 시도들. 전통공예를 재해석하는 것은 요즘 김현우 대표의 큰 숙제입니다. 다음 날 무삼을 만드는 첫 공정이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겉껍질을 벗기고 작업하는 생맹이와는 달리 무삼은 겉껍질째 삼재기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째요. 이렇게 무삼은 약간 굵게 이렇게 가는 거는 두 가닥으로 째도 돼요. 이렇게 펴서 이건 좀 삼이 두꺼워서요. 3등분 할게요. 한 0.5mm 간격으로 0.5cm. 요거는 요렇게 손끝이 아리도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삼재기 작업. 여기가 좀 가늘어야 이 뒤 꽁무니하고 이으면. 삼재기가 끝나고 나면 삼톱으로 가닥의 끝부분을 일일이 톱파줍니다. 이렇게 해야 가닥과 가닥을 길게 잇는 작업, 즉 삼삼기가 수월해집니다.
떨어지는 게 이렇게 뻥 떨어진다면 얘는 참 예술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낡아서 나달나달한데 이렇게 가는 줄이 이렇게 저끼리요. 안간힘을 쓰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게 참 그 안동의 그 뭐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삶의 그 어떤 삼배 뱃바닥의 매력인 것 같아요. 나달나달하면 구멍이 뻥 뚫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실이 이렇게 저끼리 지탱하고 있는 게 보면 참 그 세월을 견뎌낸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도 저는 보거든요. 느끼거든요. 아름다운 것을 다시 살려낸다는 기쁨. 지칠 때마다 김 대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생냉이도 곱고 예쁘지만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품으로 올렸을 만큼 우수한 배지만은 이거는 하층민들의 노동복이나 뭐 고작 그 혼입을 했던 거라서 뭔가 약간 천대시 안 했나? 그래서 생냉이만 대표적으로 이어와서 안동포 그러면 생냉이가 안동포라고 하고 무사면 뭐 그런 게 있었나 전혀 몰라요. 그 제가 이걸 직조 과정을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직조만 해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염색을 해서 또 현대인들이 쓸 수 있는 공예품이나 작품을 만들어낼 때 이 과정이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삶아서 띄우고 잿물을 뺀 삼타래를 팽팽하게 당겨 펴고 이렇게 털어야지 좀 삼타래 당기기. 이렇게 해서 돌겨서 이제 걸어서 요 삼시를 뜯어내려서 이제 타래에서 삼시를 풀어내릴 차례. 그런데 어째 돌곁에 타래를 거는 것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잘 안 걸리면 한 개를 그 뺐다 하면 돼요. 여보 그거 3바구니 이리 좀 줘라. 응? 3바구니. 예예. 요거 또와리를 해놔야지 나중에 끈을 찾을 수 있어요. 막 이 헝클어져 있는 걸 여기 뜯어내자면 시간이 걸려서 배짜기까지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얽히설키 뒤엉킨 타래를 어르고 달래가며 삼시를 풀어내리는 시간. 누군가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이 모든 과정이 비효율적이라 하겠죠. 한 타래를 거의 하루 종일. 하지만 세상엔 효율의 잣대로는 측정할 수 없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너무 막 그 섬유가 발달을 해서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게 더 귀한 시대가 된 것 같아서 그래요. 문화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만 환산해서는 안 된다. 힘들고 경제적 가치는 차후에 또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다 보면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날 것이고 어떤 뭐 힘들지만 옛날 어른들이 했던 거를 이어나가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충분히 모두가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시대. 옛것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연호 대표의 작업은 더 의미가 깊습니다. 사라져가던 무삼을 되살려 새로운 가치와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쉽지 않은 과정. 그 길 위에서 그의 인생도 다양한 빛깔로 풍요롭게 물들어 왔습니다. 그의 열정은 또 어떤 작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까요? 김연호 대표의 다음 작품이 기다려집니다.